Tonight's the night. I'll take you places that you've never been, never been. 안녕하세요. EBS 온라인 입시 설명회 김재호입니다. 저는 제2 외국어 및 한문 영역에서 한문을 강의하고 있고요. 학교에서는 여러분들과 같은 학생을 잘 대학 보내기 위해서 입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선생님이 이 자리에 왜 왔느냐 하면, 또 무엇을 가지고 왔느냐 하면 바로 2022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이 어떤 것인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학교장 추천 전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수시에 많은 전형들 중에서 학교에 추천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을 우리가 학교장 추천 전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고등학교에서 우리는 이 학생을 추천했습니다 하는 명단을 대학 측에 공문이나 우편 등으로 보내고, 또는 대학이 마련해 놓은 사이트에 입력을 해야 하는 바로 그런 전형이 되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경쟁률을 보다가 여기가 조금 낮네 하고 본인의 의도대로 그냥 지원을 하면 나중에 자격이 안 돼 불합격될 수 있는 전형이다라는 거지요. 학교장 추천 전형이 그런데 대학마다 전형명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서울대학교는 지역균형, 고려대학교는 학교 추천, 연세대학교는 추천형, 홍익대학교는 학교장 추천자, 이렇게 전형명이 조금씩 다 다르지만 고등학교에 추천을 받아야만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형명이 다르다고 헷갈려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물론 이건 학교에서 하실 일이지만 대학별 추천자 명단을 제출하는 마감일도 확인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려대나 연세대는 수시 접수 이전에 추천자 명단 제출이 마감이 됩니다. 따라서 연세대, 고려대 같은 경우는 접수일 기간에 경쟁률을 보고 지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 재학생이 아니라 졸업생이다라면 내가 지원 자격이 되는지, 다시 말해 재학생뿐 아니라 졸업생에게도 지원 자격을 주는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2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은 무엇일까 알아보는 게 순서겠죠. 첫 번째는 작년에 실시했던 대학이 12개 대학이었는데 올해는 48개 대학으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두 번째는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교과 위주로, 다시 말해 내신 성적 위주로 선발을 한다라는 것도 특징일 것 같고요. 그리고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대부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라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최저를 미충족하는 학생도 분명히 발생을 할 거고 중복을 합격하는 학생도 많아서 다른 전형에 비해 추가 합격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틈을 우리가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어떤 것을 알아두어야 할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학별로 추천 가능한 인원이 몇 명인지를 아셔야 되겠고, 두 번째는 어떻게 전형을 하는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내가 충족할 수 있을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는 추천을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그 규정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각 고등학교의 추천 기준은 선생님이 언급할 수가 없으니 바로 전에 얘기했던 세 가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대학별로 추천 가능한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도 있고요.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도 있습니다. 먼저 인원 제한이 있는 대학. 어떤 경우는요. 재학생 수에 따른 비율로 추천 인원을 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는 재적 인원의 4%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화여대 5%, 숙명여대 10%. 그런데 여대인이 만약 재학 중인 고등학교가 남녀 공학이라면 전체 학생 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여학생의 재학생 수에 따른 비율로 보셔야 되겠죠. 많게는 한양대학교 11%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학생 수가 얼마가 됐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상관없이 정해진 인원만 추천을 할 수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경인교대나 서울대 그리고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각 고등학교별로 2명씩만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많게는 경기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무려 20명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계열별로 추천 인원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는 인문계열 2명, 자연계열 3명, 예체능계열 1명까지 추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친구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것이 뭐냐 하면 본인이 고등학교에서 인문계열 과정, 자연계열 과정을 공부를 했다면 그것에 따라 인원이 제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원하려고 하는 학과가 인문계열인지 자연계열인지, 즉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학과의 계열에 따라 그 인원이 정해져 있다는 것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추천 인원 제한이 없는 대학도 있나요?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뜨고 있죠. 국민대, 덕성여대, 성신여대, 아주대 등등 이런 대학들은 추천 인원에 제한이 없습니다. 1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10명을 추천할 수도 있고 100명을 추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단 그 추천한 명단을 공문이나 우편 또는 입력 사이트에 학교에서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의 포인트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학생들을 뽑는지 바로 전형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시작할 때 교과 위주로 선발하는 대학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 교과 100%로 선발하는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건국대, 서울시립대, 숙명여대, 그리고 홍익대, 한양대 등이 바로 교과 100%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그런데 각 대학들마다 또 반영하는 교과목이 다르니 이것도 한번 꼭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과의 반영 비중이 높긴 하지만 다른 요소를 더해서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교과에다가 봉사, 출석 또는 교과에다가 서류 또는 교과에다가 면접 이렇게 결합을 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는 교과 60%에 서류 40%, 이화여대의 경우는 교과 80%에 면접 20% 이렇게 합쳐서 학생들을 선발합니다. 내신 성적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나는 면접이 너무 자신 없어, 정말 자신 없어,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한다면 이화여대 지원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형태를 띠는 서류 100% 또는 서류에 다른 요소를 결합하여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인교대는 서류 100%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고요. 과학기술원 같은 경우는 서류로 1단계 일정 배수 합격생을 낸 다음에 그 학생들을 가지고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류 70%에 면접 30% 이렇게 전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치화, 점수화하는 정량이 80%, 학생부 종합전형과 같은 정성평가가 20%, 이렇게 합쳐서 학생들을 선발한다고 공고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 세 번째. 선생님이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 바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느냐,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유심히 보셔야 할 것 중 하나가 같은 대학일지라도 캠퍼스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같은 경우는 서울 캠퍼스는 최저 기준이 있고 글로벌 캠퍼스는 최저 기준이 없습니다. 또 차의과대나 가천대 같은 경우 약학, 의예, 한의예 이쪽은 최저 기준이 설정이 되어 있지만 그 외의 학과는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것도 잘 보시고 지원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2022학년도 학교장 추천 전형에 달라지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설정해 놓았는데요. 그 중에서 선생님은 고려대학교 자연계열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고려대학교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3합 6 양과로 하고 2 플러스 한 4 그리고 미적기하 플러스 과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글쎄요, 입시에 익숙지 않은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이지? 하고 물음표가 찍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합 6이란 얘기는 우리가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제외하면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이렇게 수능에 응시를 하죠. 4개 영역에. 이 4개 영역 중에서 제일 잘한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등급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국어 9등급이 나왔고 수학 2, 영어 2, 탐구 2가 나왔다면 제일 못한 국어 9등급을 버리고 나머지 수학, 영어, 탐구를 합치면 2니까 6이 되네요. 그렇다면 고려대학교 자연계열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것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양가로 되어 있고 2라고 되어 있는 것, 그건 뭐냐 하면 탐구 과목의 개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탐구 과목 한 과목만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는 2개 과목의 평균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한 4는 4개 영역 중 3개 합 6을 통과했더라도 한국사가 5등급 이하이면, 즉 4등급 이내로 들어가지 못하면 탈락이 된다라는 얘기고요. 고려대학교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하나 미적분 중에서 반드시 선택해 수능을 응시하셔야 되고요. 탐구도 과탐을 반드시 응시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학별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과연 대학에서 설정해 놓은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할 수 있을지, 충족할 수 있을지 객관적으로 따져보고 아주 냉정하게 판단해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그렇다면 학교장 추천 전형의 특징이나 전형 방법,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이런 걸 다 알았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선생님, 써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자,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첫 번째, 만약 내신이 조금 낮더라도 관심 있는 학교가 있다 그러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반드시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티켓을 받아야 지원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추천 티켓을 받았다 그러면 관심학과의, 관심대학, 관심학과의 경쟁률 추이도 한번 쫙 살펴보면 좋습니다. 무조건 내신이 안 좋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고 경쟁률 추이 이런 것들을 잘 분석해서 지원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교과 위주로 전형이 대폭 바뀌었기 때문에 경쟁률 상황에 따라서 학과를 바꿔 지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경쟁률 추이를 좀 지켜봐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 여부가 결정이 됐다, 지원하겠다,
결정이 됐으면 담임 선생님께 반드시 알려드려야 됩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강조했던 것처럼 나 혼자만 지원하면 학교장 추천 전형은 자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이 학생을 추천했어요 하는 명단을 반드시 대학 측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결정됐다 그러면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진학을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반드시 지원했다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접수일 등을 고려해서 각 대학의 전형 일정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의 학교에서 이 학교장 추천 전형을 활용해서 합격한 사례가 있어서 그것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나 내신이 너무 안 좋은데 학교장 추천 전형은 극강 내신, 다시 말해 1등급 초반, 1등급 중반, 1등급 대학생들만 쓰는 거 아니에요? 하고 지레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선생님이 합격 사례 몇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경희대학교 같은 경우인데요. 2021학년도니까 올해가 되겠죠. 경희대는 전형 방법을 보시면 학종의 모습을 띠고 있습니다. 교과가 30%, 서류가 70%가 반영이 되니 학종의 모습을 띠고 있죠. 물론 올해는 교과로 바뀌었습니다만 사실 이 학생은 처음부터 지리학과를 준비했던 학생은 아닙니다. 토목이나 건축 이런 쪽을 준비했었던 친구인데 경희대학교의 경쟁률 추이를 쭉 보고 지리학과도 이 학생이 준비해왔던 학과와 관련이 있을 것 같다 판단해서 지원을 했고 결국은 3.68 낮은 내신으로도 합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울교대인데요. 특히 교대는 최극강의 내신을 가진 학생들이 지원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죠. 그래서 본인의 내신이 어떻든 간에 자신의 내신이 조금 안 좋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작년도 그렇고 재작년도 그렇고 다시 말해 2020학년도, 2021학년도 그리고 올해 2022학년도도 전형 방법은 똑같습니다. 1단계에서 내신 성적만으로 2배수를 합격시킨 다음에 그 2배수의 학생을 가지고 면접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 중에서 합격생을 선정해서 발표를 하죠. 그런데 내신이 워낙 강하다라고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2020학년도에는 경쟁률이 2대1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한 모든 학생이 1단계를 다 통과한 그런 모양새가 되겠죠. 경쟁률 추이를 쭉 지켜보다가 2대1이 안 될 것 같다. 그렇다면 내신 성적은 비록 조금 낮더라도 최저 학력 기준을 채울 수 있다면 합격 가능성이 있겠다 판단을 해서 그런 학생들에게 전파를 했고 학교에서는 4명이 서울교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경쟁률 예상대로 2대1을 넘지 않았고 1단계 통과했고 면접을 치렀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했고 결국 그 4명이 모두 합격을 해서 등록을 하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2021학년도에는 2대1 경쟁률이 넘어갔지만 마지막에 막 폭발해서 경쟁률이 쫙 높아졌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2등급 때 중반의 학생도 1단계를 통과했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채워서 결국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화여대입니다. 이화여대는 최저 학력 기준도 설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최저 학력 기준이 없죠. 교과 80에 면접 20인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는 이화여대 같은 경우도 학과에 따라서는 경쟁률 차이가 엄청나게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2020학년도 같은 경우는 수학과가 최종 경쟁률 1.88대 1이었습니다. 그래서 수학에 관심이 많은, 내신은 비록 낮지만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 지원을 결정을 했고 3.5등급, 3점 중반대의 학생이 결국 이화여대 수학과에 합격을 하기도 했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2021학년도죠. 중어중문학과의 경쟁률이 조금 낮았습니다. 중국어에 관심이 있는 학생 2등급 후반 2점
9등급 정도의 내신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 역시 이화여대 고교 추천 전형에 원서를 내서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 급강 내신을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이 가능한 전형은 아니다라는 거죠. 잘 준비하고 잘 계획한다면 분명히 빈틈이 보일 거고, 그런 걸 활용한다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를 선생님도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대한민국 수험생 화이팅입니다.